직사각형 단면, 원형 단면을 갖는 부재에서 전달 능력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전달 능력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단면에 대해서 평행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전달력이 발생시키는 능력이죠. 물론 비틀림 능력도 전달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챕터에서 말하는 전달 능력은 순수하게 전달력이 발생시키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문제를 풀어보기 이전에 한 가지 정리를 하고 갔으면 좋겠네요. 전달 능력을 구하는 식은 몇 가지 식이 있죠. 그렇지만 가장 일반적인 식이 I B분의 SG라는 식입니다. 왜 타우를 구하는 식이 I B분의 SG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길기 때문에 영상을 따로 하나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시간에는 타우는 I B분의 SG를 일단 이렇게 받아들이고 설명을 듣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I는 단면 2차 모멘트죠. 모멘트. G는 단면 1차 모멘트. B는 단면의 폭. S는 전단력.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타우는 I 값과도 관계가 있고 G 값과도 관계가 있고 B와도 관계가 있고 S는 당연히 관계가 있겠죠. S는 실질적으로 이 S가 타우를 발생시키는 내력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하나하나 식을 생각을 해봅시다. 왜 식이 이렇게 복잡해지냐면 타우의 분포, 단면 안에서 전달 능력의 분포는 직선이 아니고 포물선 형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볼록해지죠. 분포하는 모습이 볼록해지고 전달 능력의 특징은 상단과 하단에서는 전달 능력이 0이 되고 중립축에서는 전달 능력이 최대가 된다는 것이죠. 0, 0, 최대. 이 사이는 포물선 형상을 하게 된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우리가 구조물을 설계할 때 알고 싶은 점은 뭐냐면 최고로 단면 내에서 그러니까 단면 내에서 최고로 큰 값이 어디냐를 궁금해하죠, 우리가. 그래서 이 큰 값을 견딜 수 있으면 단면이 전달 능력에 대해서는 견딜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큰 값을 간단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타우 맥시멈은 중립축에서 발생한다고 했는데 얘를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이 평균 전달 능력을 구한 다음에 사각형 단면이면 2분의 3을 곱해준다. 그런 것이죠. 사각형 단면이면. 원형 단면이면 평균 전달 능력의 3분의 4배를 해주면 최대 전달 능력을 구할 수 있다. 이런 복잡한 식을 쓰지 않고도, 그러니까 타우는 I B분의 SG라는 이 복잡한 식을 쓰지 않고도 사각형 단면과 원형 단면에서는 전달 능력의 최대값을 바로 구할 수가 있다. 그러면 타우 에버는 평균 전달 능력은 어떻게 구합니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A분의 S이죠. A분의 S. 그래서 얘를 실제 분포하는
전달 능력 값과 겹쳐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게 타우 에버리지 값, 평균 전달 능력 A분의 S. 실제로 이 분포되는 형상을 그대로 따라가서 구할 수 있는 식이 타우는 IB분의 SG. 최대값만 계산해라 라고 하면, 물론 최대값을 원래 식에 넣어서 계산할 수도 있으나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번거롭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고 평균 전달 능력을 계산해서 여기에다가 어떤 계수를 곱해주면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립축에서는 이 최대값이 평균 전달 능력의 2분의 3배가 된다. 사각형 단면일 때. 원형 단면이면 3분의 4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직사각형 단면과 원형 단면과 같이 단면의 형상이 포멀한, 그러니까 단면의 형상이 정형화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최대 전달 능력을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평균 전달 능력을 이용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세 가지를 구분이 됐죠. 세 가지를 구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분포 형상이 어떻게 이 녀석들과 매치가 되는지도 같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네요. 전단력 값은 주어지든지 어떤 특정 값으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내야 되겠죠. 전단력은 계산이 될 것이고, 우리가 단면이 이렇게 있다 라고 보면 중립축이 있고, 단면 2차 모멘트는 I값 단면 2차 모멘트는 직사각형 단면이면 12분의 BH의 3승. 중립축에 대해서 원형 단면이면 I값은 64분의 파이 D의 4승.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아니면 I형 단면이다, 혹은 상자형 단면이다, 이럴 때도 우리가 I 값은 그냥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단면 2차 모멘트 값. 어느 위치가 결정이 되면 I 값은 변하지 않죠. 어느 위치가 결정이 되면. 근데 문제는 전달 능력을 구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 이 G입니다. G. 단면 1차 모멘트. G를 계산하는 방법. 중립축입니다. 1차 모멘트는 어떻게 구성이 된다 그랬죠? 기본 개념은 면적 곱하기 거리죠. 단면 2차 모멘트는 기본 개념이 면적 곱하기 거리의 제곱이죠. 제곱. 그래서 2차 모멘트, 거리의 1승이기 때문에 1차 모멘트라는 설명을 아주 저 앞쪽에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단면 1차 모멘트는 면적 곱하기 거리이다. 그러면 보세요. 이게 10cm이고 이 A 위치에서 단면 1차 모멘트를 계산해라 라고 하면 면적을 계산해야 되겠죠. 면적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면적이 되는 거냐면 GA를 쓴다라고 하면 10 곱하기 10 곱하기 얘가 면적이죠. 거리는 5가 되겠죠. 중립축에서 면적의 도심까지의 거리 500이 되는 거네요. 500cm의 3승. 이번에는 이걸로 이해가 다 안 되면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봅시다. 이게 B점입니다. B점에서 단면 1차 모멘트를 계산해라 라고 하면 먼저 면적 곱하기 거리죠. 면적은 어떤 것이 면적이 되냐면 바깥쪽에서부터 B점까지의 면적이 단면 1차 모멘트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면적입니다. 이렇게 이 면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G
b는 10 곱하기 6이 되는 것이고요. 얘가 지금 연두색 부분의 면적입니다. 중립축에서 면적의 도심까지의 거리이기 때문에 중립축에서 면적의 도심까지의 거리, 이 길이가 4, 3, 7cm가 되는 거네요. 7. 이번에는 자, C점이 이제 끝단에 있습니다. C점이. C점이 끝단에 있을 때 중립축에 대한 단면 1차 모멘트를 구해라 라고 하면 C는 면적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이게 지금 10이고 10이고 10이라고 보면 폭은 10, 두께가 얼마죠? 두께가 0이죠. 도심에서 C점까지의 C점의 면적의 도심까지의 거리, 그러니까 10, 결국은 0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면 1차 모멘트 값이 단면의 끝단에서는 0이 되기 때문에 타우는 I B분의 SG에서 이 G 값이 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타우 값이 0이 된다 라는 것입니다. 끝단에서는 면적이 0이 되기 때문에 폭은 있는데 높이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G 값이 0이 되는 것이고, 얘 때문에 G 값이 0이 되는 것이고, G가 0이 되니까 전달 능력도 0이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D 위치가 이번에는 중립축 아래쪽에 있습니다. D가 8cm, 2cm 떨어진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바깥쪽에서부터 해당하는 그 위치까지의 면적을 고려해 줘야 되기 때문에 면적은 이만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D점이라고 보면 GD는 폭이 10이기 때문에 10 곱하기 2가 되는 것이고요. 면적은. 다음에 거리는 중립축에서부터 파란색, 연두색 면적의 도심까지의 거리이기 때문에 9cm가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 180cm의 삼승이 되는 거네요. 이렇게 이 부분이 면적이 되는 것이고, 거리는 중립축에서 이 면적의 도심까지의 거리이다 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G를 계산할 수 있으면, 특정 위치에서 G를 계산할 수 있으면 전달 능력을 계산하는 것은 거의 다 완성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설명은 간단하게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풀이는 다른 영상에서 별도로 마련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